유튜브에 보니까 네. 오늘 PD들 나오는 날이죠. 어떤 청취자분들 벌써 알아듣고 계시더라고. 이제 기다리시더라고요. 예, 구수한 금산 사투리 좀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지난주에 여성을 더 묻혀버린 뉴스를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뉴스 AS 애프터 서비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서울시 손자 손녀 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월 30만 원 지급 소식이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죠. 예. 관심이 아주 뜨거워요. 그럼요.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데 예.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진짜 돌보는지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눈먼 돈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의심이 갈만도 해. 네, 그래서 서울시에 확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한대요? 별도 모니터링 단을 운영을 해서요. 네. 부모가 그 조력자와 협의해서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을 적은 거를 지키고 있는지를 현장을 방문하거나 급습해서. 네, 암행어사 또는 같은 거. 네, 전화를 하거나 예. 영상 통화나 뭐 이런 것들이요. 예. 또 현장 모니터링 이런 것도 계속해서 만약에 월 3회 이상 적발이 성실하게 반응을 안 하거나 네. 무응답하면 중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야죠. 우리 네. 다 서울 시민들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예. 네, 이런 부분을 알고 부정수급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 방법 좀 말 나온 김에 더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오늘부터 이제 신청 가능하고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맞는 키 간단하게 길다. 예, 간단하게 몽땅 정보 맞는 키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몽땅 정보 맞는 키 이걸 네. 입력하면 네. 홈페이지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상 밖으로 포크레인으로 꺼낼 뉴스 뭡니까? 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한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한다. 네. 예. 요 사진을 하나 좀 네.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달라고. 예. 아니, 이거 저는 선배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카메라에 사진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이 했던 사진 좀 거고. 비춰주세요. 예. 네. 오인환 PD가 취재해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며요. 뭔 사진인데요? 네, 저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뉴스 이번에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예. 제가 꽤 오랫동안 좀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취재를 해본 내용입니다. 요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네. 누가 교통지도를 두 사람이 촬영이 돼 있는데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제가 한 거의 1, 2년 전부터 요 얼굴은 해바라기로 모자이크 처리를 했네요. 네. 한 학교 주변에서 네. 한 그 등치 큰 남성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다른 한 작은 남성분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곳에서 벌써 한 수년째 한 자리를 지키면서 아이들의 그 학교 등굣길을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네. 한 학교 주변이라면 어딘지 알아요? 그거를 그 네. 신상 정보를 공개하시는 걸 좀 꺼려하셔가지고 제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 학교 앞이다 그러면 네. 이분들의 또 취재도 공개가 올 수 되는 있고. 셈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같이 서울 시내입니까? 네, 바로 저희 가까운 곳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무슨 동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해보세요. 비가 오는 대로 또 뭐 아버지 그 뒤에 있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요 분이 네, 키 작으신 분이 아버지시고. 네네. 그래서 우산을 들고 아이가 이렇게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이. 예? 네,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버지가 훨씬 더 작으신 분이네. 네, 사실은 그 아드님이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또 응원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예. 들어보시죠. 예, 꾸준히 잘 나오시오. 어. 꾸준히. 손자 같으잖아요. 내 손자 같으니까 열심히 잘 갔다 오고 갔다 거기를 바라는 거죠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장애인 협회에서도 이거 나와서 또 봉사해요. 매년 나오시더라고. 그분은. 10년 정도 했어요, 저 양반들도.
지금 오인환 PD가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들이댄 거예요 시민들한테? 네,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놀란 건 뭐냐면 네. 이분만 장애인이 아니고요. 네. 그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 다 장애인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초등학생들 그 학교 등굣길에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 장애인들 한 5분 정도가 나오셔서 예. 봉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장애인들이 학생들의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예.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별일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이지만 여러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인근에 보니까 이제 저희들 한국인들 좀 인사에 좀 인색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민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들한테? 네,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좀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거든요. 네. 근데 어떤 한 분이 딱 마침 지나가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인사를 하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 한번 했는데 들어보실까요? 예. 너무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힘드실 텐데 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항상 봉사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제가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는 분이고 그걸로 저희 아이들이 항상 안전하게 안전한 생활에 좀 도움이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교감 선생님 인터뷰도 했고 네. 저는 오늘 여러 가지로 들이대가지고 좋은 취재 잘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인사하는 이런 장면들 네.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니면서,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한번 기획으로 한번 해봐요. 인사하는 네. 좀 실천도 하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헬로 네. 굿모닝 뭐 이렇게 짧게라도 하면 서로도 헬로 굿모닝 이러는데 네, 맞아요. 우리는 참 인색해.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안 돼서 그래. 우리가 네.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해외여행이 저희 가보면 저희 아이들도 그 인사하는데 어색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주변 네. 떼고 그런 것들 조금 저는 좀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들이대는 김에 네,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뭐 스마트폰을 들이대가지고 네. 실태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이 문화가 개선이 될 것이냐 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이대 오피디 수고했어요. 노래 9988님이 이런 문자. 오늘이 금산댁과 오피디님 취재 소개 날이군요. 허허허 실감이 납니다. 돌봄 서비스도 부정수급이 없어야 되는데 금산댁이 잘 감시해줘요. 그리고 오피디님 지는 평범해요. 핵견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요. 최 선상님 너무 혼내지 마셔요. 날 더운데 취재하느라 진짜 애썼어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어떻게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네요? 아니 인간 사포닌이 금산댁 PD라는 걸 다 아니까. 네. 문자에도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청취자분께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주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넷플릭스 그 좋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 잠깐 해드리려고. 그 제목이 저희가 오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한다는 이야기로 오늘 뗐는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7월에 어른 그 김장하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됐는데 제가 지금 취재했던 이런 내용처럼 그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나나 네. 밖에서 시간 없는데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예? 지금 노래 준비한 것도 못 들어야 된대. 노래 좋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상 밖으로 포크레인으로 꺼낼 뉴스 뭡니까? 네, 2분기 합계 출산율 0.7. 그런데 정말 절박한가요? 출산율, 네. 출생률이라고 그러죠. 출생률 맞아요. 네, 출생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청취자께서 지적을 네, 해주셔서 맞습니다. 네. 앞으로 출산하지 말고 출생률로 바꾸자 그랬는데 네, 그때 내가 적어 놓으라고 그랬잖아.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적어놔. 네, 저 출생 알고 있습니다. 출생률이에요. 예. 네. 출생률 이야기하려는데 네. 저도 이번 주 기사 봤는데 출생률이 또 떨어졌어요. 네,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0.78이었는데요. 이번에 2분기에는 0.7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출생률 수치를 들은 미국의 한 석학 교수가 머리를 부여잡은 채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와라고 말한 것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밈으로
계속해서 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도 그리고 이번 주에 내내 이 동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네. 영어로 어떻게 했어요?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렸어요? 이미지만 보고 네네. 머리 감싸는. 네,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네. 이번 주에 출산 지원 정책 기사도 네.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죠? 네, 이번 주에 유독 약속한 듯 출산 지원 정책 기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아마도 2분기 합계 출생률 결과 발표와 함께 시기를 맞춘 듯 했어요. 그런데 쏟아지는 출산 지원 정책 소식 속에서 정말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 나라가 절박한 것일까 의문이 드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한번 켜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고는 출산율이라고 써놓고 출생률로 바꿔 읽으려니까 네. 이거 힘들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절박함에 의문이 든다. 네. 일단 어떤 출산 지원 정책들이 나오는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이번에 나온 출산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호응이 있었던 것은 신생아 특공이었습니다. 특공. 예, 특별 공급의 줄임말입니다. 아파트? 예. 청약을 넣을 때 신생아를 낳을 경우에는 특별 공급을 더 주겠다. 라는 거였는데 이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으면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2년 이내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생부터 임신 출산을 증명하면 아파트 우선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주택 구입 시 대출 가능한 가격도 6억 원 이하였는데 9억 원 이하까지 확대를 해줬고요. 네. 대출 한도도 4억에서 5억까지. 예. 그리고 대출 금리도 소득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최대 1.6%까지 낮췄습니다. 예, 그랬군요.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1.1%로 낮췄고요. 이게 이 대출 금리는요 자세하게 인터넷 기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그동안 부부에게 딱 한 번만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부부에게 각각 1회 해가지고 2회까지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그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이었었는데 1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이 아니라 예. 1년 6개월 네. 더 늘렸다. 네. 천효진 PD가 지금 자녀가 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특공 대상 돼요? 그러면 저는 지났어요? 2023년 1월 1일생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러면 이 네. 정도 이렇게 네. 대출 한도도 4억에서 5억으로 늘리고 이러면은 네. 어떻게 내 집 마련이 좀 쉬워질까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더군다나 특별 공급 대상자가 네. 되니까. 다만 제가 조금 더 일찍 애를 낳은 게 아쉬울 뿐입니다. 뭐 아직 젊잖아요. 더 이상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 생각했을 네. 때는 2년 이내가 너무 짧은 거죠. 그러면 아이가 2살 됐을 때 저희 나이가 집을 구입할 나이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걸 한 5년 정도는 최소 늘려야지 소급 실질적인 적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지적이다. 제가 좀 받아야 돼서. 저희가 다 둘 다 절박합니다 지금. 네. 네. 자, 여론은 어때요? 그런데 일단은 여론은 긍정적이더라고요. 일단 혼인을 하지 않아도 임신과 출산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특공 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동거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혼인 신고를 안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미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 이런 경우에도 좀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런 가정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본론으로 갈게요. 예. 그런데 여론을 대충 잘 반영한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들었던 정책은 뭐냐면 신혼희망타운의 금리를 정부가 지난달 30일에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어떻게? 이 뉴스가 근데 묻혔어요. 오. 이 신혼희망타운이 뭐냐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공공주택 사업이었는데요. 2025년까지 10만 가구 분양의 목표였는데 일정에 밀려가지고 2028년까지도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1.3% 고정금리로 해주겠다고 한 거를 1.6으로 논의도 없이 0.3을 더 올려버렸어요?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네. 1.3%의 고정금리가 유지가 될 줄 알고 청약을 했는데 갑자기 올려서 당황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입주 예정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뭐 아이들 학원을 한 번 보낼 거를 하나 줄이든지. 그러니까 자금 네. 계획이 이제 틀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3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 키우면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최근에 주택 청약 저축 통장 금리를 0.7% 인상해줬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려면 정부 정책의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문제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뉴홈의 대출 금리는 그대로 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혼희망타운의 금리만 인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 예정자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저쪽에만 혜택을 주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약속을 거의 무효화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계약금도 냈고 중도금을 냈는데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저희는 붕 뜨는 거죠. 예, 네. 그렇겠네요. 네. 정부 입장은 뭐예요? 정부는 당시에 금리 변동 가능성을 안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봤는데요. 네. 보험 특약처럼 작게 한 줄이 있는 거예요. 작은 글씨로. 예. 그리고 처음에 이 신혼희망 타운을 홍보할 때 홍보 팜플렛에 1.3%의 고정 금리를 굉장히 홍보를 세게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메리트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혼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있고 불만이 세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맘카페나 내 집 장만 아카데미 등등 인터넷 카페를 돌아봤어요. 여론이 어떠한가. 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당첨돼서 기다리는 분들을 뭐로 보나요? 정말 기가 차네요. 작은 평수지만 1.3%의 고정금리가 좋아 보여서 했는데 고지도 없이 인상이요. 그런데 수익 공유는 그대로요. 이 수익 공유가 뭐냐면 집을 팔 경우에는 또 그 시세보다 더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50%의 수익은 또 나라와 나누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네. 그거는 또 그대로 두고 그건 그대로 금리는 두고 올리고. 네. 그러면 이 수익 공유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0.3%가 크건 작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정말 높이겠다는 건지 현 정권의 성과 위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의 어떤 출생률 이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러는 건데 자꾸 네. 이렇게 뭔가 신뢰를 못 가게 정책들이 이제 집행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더구나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더 믿고 한 건데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목소리는 이겁니다. 현장에서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어느 정권의 정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처음에 약속을 지켜달라. 네. 정권에 상관없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데 나라가 진정성을 보여달라.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였습니다. 출생률 높이겠다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해왔던 돈이 뭐 200조 원인가 400조 네. 원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대로 신뢰를 갖는 정책들을 펴야 될 것 같고 네. 이 금산댁이 아주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왔네. 저한테 당면한 문제니까 네. 또 신혼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이니까 아니 저도 이런 감정이입이 피가 되더라고요. 되고 살이 되는 네. 뉴스를 정말 발굴 잘해 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저 레가시 언론 네. 같은 데서 말이죠. 네. 지상파 같은 데서 심층 기획물로 이건 네.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잘했어요.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오인환 PD도 잘 들이댔고요. 너무 네. 편애하는 것 같으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는 그랬어. 잘못했어. 미담도 좋았고. 네. 알겠습니다. 저 김경래 PD가 밖에다가 네. 밖에 앉아가지고 시간 없다는 것만 계속 쓰고 앉아 있어.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희가 보고 싶으셔서. 자 여기까지 하래요. 예. 네. 2부 끝곡입니다. 일산 멋쟁이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문세 가을이 오면입니다. 자 두 분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3부 힘든 싱어 조금 이따 시작합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최근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진 대피 요령을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좋아요. 먼저 실내에서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야외에서는 건물을 피해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노약자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도 하고 함께 대피 요령을 알아두어야 해요. 그렇죠. 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 꼭 기억하자고요. 지진, 미리 대비하고 행동 요령을 알아두세요. 행정안전부. 안녕하세요. 서울론 멘토 하유정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도 1년 전에는 이 막막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수험생이었어요. 그 당시 서울런 덕분에 공부와 입시에 대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학에 입학해 서울런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젠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얘들아, 수능 잘 보고 잘 풀고 잘 찍고 착 붙자. 수험생 모두 화이팅! 수능에 좋은 결과 서울런이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 하늘은 이미 가을빛인데 낮 기온이 다시 30도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폭염 수준의 더위까지는 아니지만 나주와 구례, 해남 등 전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낮에는 잠시 늦더위도 느껴지는데요. 맑은 중부지방과 달리 경상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올 수 있는 상태고 주말인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앞으로 이틀간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경상해안에도 10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도 맑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대부분 28~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1도, 습도 48%입니다.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FM 95.1MHz